지금 올해 지문들 중에 가장 어려웠다고 학생들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널 때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게 되게 유의미해서 볼 건데, 소재적으로는 재생산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긴 해요. 그런데 얘보다는 다른 소재가 되게 중요하고, 얘는 구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조를 볼 텐데, 일단 저도 그냥 들어가면 저도 폼이 클래스 폼이 안 올라와 있으니까 실전 압박이 저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전 압박이 왔을 땐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 안 나요? 주제, 구조, 가치, 설계, 그리고 하향식인데, 이게 최상위권 학생들 중에 자꾸 어떻게 하냐면 자기 폼을 안 망가뜨리려고 해. 애들은 미안하지만 그쪽 교정한다고 폼이 망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선생님 이렇게 풀었는데요. 그러니까 알겠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선생님 이렇게 풀었는데요. 그러니까 알겠으니까 너의 문제 중에 교정할 건 이거라고. 그럼 또 그래. 선생님 답이 편하게 이렇게 나왔는데요. 모든 문제가 다 그렇게 풀리는 거 아니니까 제발 좀 하시고, 이래도 못 알아먹겠으면 모르겠어요. 나도 이제 무조건 이렇게 가. 그리고 최상위권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야. 최상위권 아닌 애들은 지가 틀렸고 자신이 없으니까 얘기를 못하고 있을 뿐이야.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답정너로 지들 하던 거 해요. 그냥 아니 제발 좀. 자 봐, 스타워치 될 거라서 중간에 설명이 없는 포인트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눈엔 보이니까 오케이? 좀만 옆으로 가고 좀만 옆으로 가요. 봐, 시작합니다. 자, 한 20초 만에 지금 턴 게 보였을 텐데, 20초 만에 털려면요 무조건 뭐가 돼 있어야 되냐면 웜업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나는 지금 웜업을, 원래 내가 첫 지문은 웜업이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갔는데 참 재밌는 게 요거 애들 지금 Q&A 답변해주면서 웜업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여러 번 잔소리 했는데, 죄송해요, 잔소리가 제 직업이니까. 선생님 화작 선택이니까 그냥 문법 안 볼게요. 선생님 문법 선택이니까 화작 안 볼게요. 아니 수학은 심화 선택이라고. 수학은요 심화 선택 과목이니까 봐도 모르고 볼 필요도 없어. 근데 국어는 기초라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중학교 국어 화작이고 중학교 국어 문법인데 그걸 모르고 어떻게 고등학교 국어가 돼. 답답하다니까. 제발 좀. 저 선택 아니까 공부 안 할게요. 그냥 포기할게요라고 난 들려요. 그냥 제발 좀. 누가 그걸 결정해 줬는데 제발 이상 소리 그만하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참고 나는 문법 풀고 왔잖아. 근데도 웜업이 돼 있다니까. 소름 끼치잖아요. 국어 원래 그래. 자, 그럼 어떤 웜업이 돼 있냐? 문장 구조 잡는 웜업이 돼 있는 거야. 방금 공교롭게도 문장 구조 잡는 문제 질문이었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선생님 그러면 지문 전체 구조는요? 화작으로 웜업이 되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문법 선택자들도 화작을 해라. 심지어 제가 예열 지문에 넣어놓은 이유가 원래 화작하고 문법 비율이 6대3과 7대3일 거야. 그런데 우리 수강생들은 문법 비중이 훨씬 높아요. 상위권 애들이 좀 많다 보니. 근데 그건 둘째 치고 하라니까 제발. 왜? 그래야 웜업이 딱 돼가지고 문장 구조도 잘 보여요. 그러니까 화작 선택자들도 문장 구조 잡는 저런 문제들 가지고 웜업을 해놓으면 문장 구조가 잘 보이니까 의미가 좀 더 명확하게 들어오고, 문법 선택자들도 엄매를 웜업을 해놓으면 지문 구조가 더 잘 보이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난 지문 구조가 되게 편하게 보였어 지금. 제가 이 지문을 그런 웜업 없이 풀었을 때는 너무 차이가 커요 지금. 자, 그럼 뭐냐? 일단 첫 번째는 이건데, 근대라는 키워드 되게 중요하고요, 서양이라는 키워드 되게 중요하고, 철학이라는 키워드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봐봐, 현대, 일본, 의학자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다룰 얘기가 있는 거예요. 현대, 중국, 우한의 의학자 이러면 또 다룰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슨 얘기 알겠어요? 소재가 확 좁혀지는 거야.
그럼 서구 근대 철학자들은 간단하다니까요. 이성이야 기본적으로. 왜? 얘네가 쌈박질한 건 뭐예요? 중세는 뭐야? 그냥 신이 1등이고 신이 이성 자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등인데 근대는 뭐야? 야 인간도 이성인데 이 새끼들이라고 하면서 싸우는 거거든. 그럼 아예 패러다임이 이쪽으로 넘어갔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현관펜으로 밑줄인데 인과라는 개념, 원인과 결과라는 개념, 인과라는 개념, 세면의 과정이론, 그러면서 이달락 초반부에 예시까지 들어왔고 무조건 인과가 주제라는 게 보였죠. 근데 인과라는 게 여러분 잘 보세요. 원인과 결과가 잘 들어. 논리학에서 인과일 수도 있고요. 문학에서 인과일 수도 있어. 어디에서 인과야 그러면? 범위는? 과학적 세계관이요. 과학적 세계관이 뭔데요? 이거 사실상주차 저번 주 했어요. 뭐야? 과학적 세계관이. 했어. 아 제발. 콰인포퍼. 지식의 분류. 아 경험주의 여러분. 귀납법이에요. 귀납법.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되겠잖아. 신이 이성이고 신 자체가 완성형이기 때문에 경험이 필요가 없어. 그냥 맞아. 그럼 뭐야? 연역을 쓰는 거죠. 근데 신은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실험해가지고 입증을 해야지. 그러니까 경험으로 가는 거고 귀납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사유의 방식으로 간단 말이야 이게. 이해됐어요? 그럼 실전에서 내가 이게 다 로딩이 나는 되냐? 나도 안 돼. 그럼 실전 문제 풀어주신다면 선생님 알겠는데 실전 문의는 아까 20초에서 했고 근데 이게 내가 20초 만에 이걸 어떻게 내가 다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봐봐 인간의 무의식이 95%야. 어디선가 회로가 돌고 있었겠지. 그러니까 나 준비 하나도 안 했지만 툭툭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니? 원론서 보라고요. 제발 이상한 것 좀 하지 마. 제발 좀 미치겠어 그냥. 아니 내가 인간응사주 공부 제일 잘했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 알아. 누구 말을 믿고 다니는 거야 도대체. 아 진짜 나보다 잘하는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요 제발 좀. 교수님한테는 제가 할 말이 없고 평가원 교수님 여러분 저도 교수 하려면 한 2년 있으면 바로 할 수도 있어요. 뭐 교수님들 무시하는 게 아니야. 평가원 교수님하고 그게 아닌 교수님은 차원이 달라요. 그냥 아예 다른 사람, 아예 다른 영역이야. 다시. 그러면 과학적 세계관에서 세면의 과정이론이요. 그러면 경험주의 귀납법에서 세면의 과정이론이요. 실험, 관측, 결과를 하는 과학적 세계관에서 경험주의 귀납법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야? 직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관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관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왜? 과학은 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관측해서 경험적으로 입증하는 거야. 맞죠? 하느님의 존재를 입증하지 않아, 과학은. 과학으로는 그런 입증하는 게 과학은 뭐예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야. 그럼 누가 또 물어보 선생님, 미시되게는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현미경으로 보면 되잖아, 이 새끼들아. 알겠어요? 현미경으로 보면 되지 뭐. 그런 거야. 그럼 선생님, 현미경으로도 관측이 안 되는 건요? 그건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반물질은 가설 단계에 존재했던 건데 그게 한 10년 전쯤에 뭐지 그게? 이거였나? 써니였나? 아무튼 이런 데서 입자 가속해가지고 만들어서 입증을 했어요. 관측을 했다니까. 관측을 못하면 입증이 안 돼 원래 과학은. 가설 단계인 거야 진짜로.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계속해서 그러면 자 2달락으로 갈 거고 주제는 오케이 과학에서 관측 가능한 인과. 자 근데 봐 문제는 뭐냐? 관측할 수 없는 게 문제인 거잖아. 문제 P. 아이고 씨. 문제 P. 문제 원인은 뭐예요? 관측할 수 없다. 맞죠? 그러면 봐봐. 지금이야 발달해가지고 관측 기술도 발달했지만 옛날에는 근대니까 관측이 안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물이 어느 걸 어떻게 관측을 할 거야? 어떻게 그 온도라는 개념이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어떻게 입증을 할래? 그에 대해서 세번이 설명을 해준 거야. 이렇게 하겠다라고. 근데 예시부터 딱 튀어나온 건 딱 봐도 얘가 존나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는 잡힌 거야. 구조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대로. 계속 시간 낼게요.
자, 제가 좀 시간을 많이 썼어요. 여기서 이유가 있어요. 45초 정도 썼는데,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45초요? 좀 미룰 수 있는데 여러분, 뭐 저는 여러분 프로잖아요. 이걸로 밥을 벌어먹는 수준이 아니라 100억, 200억도 벌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손 저건 어떻게 해요? 아니, 자, 연습하면 여러분 더 잘할 수 있어요. 별거 없어요. 봐. 지금 예시가 나왔고 A를 하면 B가 된다예요. 근데 그거 다 쓰진 않을게. 그냥 A에 따라서 B가 나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구조를 적으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공이 움직여서 A가 일어나서 그림자가 변했다. B가 됐다. 그럼 봐봐. 그림자 자체가 움직인 건 아니다. B에 따라서 일어난 결과가 아니다. 뭐 쓸 필요도 없지. 그럼 우리 이미 알고 있는 얘기잖아. 그럼 뭐라 그래? 이걸 예시로 가정이론을 세팅하는 거죠. 뭐라고 세팅한대? 자, 과정이라는 주제 키워드는 대상의 시공간적 궤적이라는 거예요. 여기 하행식이 들어야죠. 봐봐. 공간 하면 몇 차원이야? 3차원이에요. 시간이 있으니까 플러스 1차원이에요. 즉 4차원이에요. 그럼 봐봐. 얘가 속도가 없을 뿐이지 멈춰있는 것도 당연히 4차원이지. 그러니까 뒤쪽 내용은 나는 그냥 내용 일치로 풀 필요도 없고 이해로 다 끝내버린 거예요. 얘가 똑똑한 애지. 그걸 다 눈으로 푸는 애들이 똑똑한 애겠니? 미안한데 눈으로만 풀 수 있는 애는 존나 멍청한 거죠. 그 자꾸 눈으로 쳐푼대. 미안해요. 어떻게 했어? 멍청한 건 멍청한 거지. 계속. 그런데 어딨냐? 모든 과정이 인과적 과정은 아니래. 자, 집합 포함 관계죠. 얘가 얘에 속하는 게 아니래. 그러면 뭘까? 교집합일까? 뭘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 뭐가 다르다는 거지? 여기 나왔네요. 즉 이라고 하면서 환원했다는 건 정보가치 존나 높인 거죠. 그럼 뭐냐? 이 얘기야. 첫 번째 뭐 해야 돼? 교차해야 돼요. 다시 교차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표지. 표지는 뭐야? 변화된 물리적 속성이 있대요. 이후에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가 전달이 되면 그게 바로 과정 중에서도 인과적 과정이라는 거야. 그럼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당연한 얘기지만 과정 안에 인과적 과정이 있는 거고, 이건 쓸 필요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그냥 여러분의 사고를 돕자고 제가 벤다그램을 쓰면은, 과정이라는 전체 집합 안에 안 되네. 인과적 과정. 모든 과정이 인과적 과정은 아니다. 전체 집합이 A는 아니다. 맞네요. 인과가 있는 거죠. 과정 안에 이렇게. 그러면 A 인과가 될 수 있는 속성은 1번, 2번, 3번인 거야 사실. 자, 그럼 봐봐. 내가 여기다 그리잖아. 이거 그려봐야 10초도 안 걸려요. 근데 그림으로도 되게 명확해지잖아. 자, 시간 잴게요. 그래서 지금 1단락은 의미가 거의 없어. 그냥 주제 세팅 끝이에요. 2단락은 뭐예요? 예시 도입을 해서 원리 설명을 하는데 핵심 원리는 뭐냐? 결국에는 인과라는 건 뭐다? 1번 뭐가 있어야 된다? 일단 과정끼리 교차를 해야 되고, 두 번째 뭐다? 표지. 뭔가 전달이, 그 다음에 표지가 끝까지 전달돼야 된다. 세 가지가 있어야 인과라는 거죠. 그래봐야 여러분 20초밖에 안 걸려요. 근데 20초 정리해가지고 봐봐. 어차피 우리는 1분 5초를 썼어. 근데 20초 더 투자해가지고 이해도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구조도를 왜 안 그리냐는 거지. 구조 정리를 왜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에 따라서는 단락별로 끊고 옆에다 정리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그걸 한 다음에 또 구조들을 그리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처리는 100% 하세요. 내가 내 타임 다 끊으라 그랬잖아. 그래 놓고 좀 굳이 할 필요가 없거나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활동을 줄여나가면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군더더기는 하나도 없어요. 계속 갈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는 1분 30초 끝났어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지금 약 35초 정도 썼고요. 여기서 좀 풀어야 돼가지고 제가 막 갈겨 쓴 거니까 다시 좀 깔끔하게 정리해서 설명을 할게.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예시로 설명을 해. 결국에는 뭐냐면 이 원리를 적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예시에다가. 그럼 뭘 적용할까? 자, 일단 어떤 과정 1이라는 놈이 있어요. 얘는 뭐야? 뒤쪽에 나오지만 인과예요. 맞죠? 왜 인간지가 중요한데 이미 알고 있잖아. 우리는 1, 2, 3이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1번 뭐래? 교차했고요. 2번 뭐해? 표지가 도입됐고요. 표지가 도입된 게 어떻게 있어요? 3번 다시 전달됐대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라고? 똑같은 이게 반복이야. 따라서 정리하면 뭐라고요? 인과래. 한편 자, 과정 3이 있어요. 과정 3은 뭐야? 인과가 아니야. 왜요? 1. 교차는 있니? 있죠. 표지도 있죠. 하지만 어떻게 돼? 그대로잖아.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끝난 거야. 그 옆에다 쓰면 뭔지 알아요? 결국에는 과정 1은 1, 2, 3을 다 갖췄기 때문에 얘는 인과고요. 과정 3은 인과가 아니에요. 이유는 1, 2는 갖췄는데 3을 못 갖췄어요. 끝났어요. 이거 정리하는데 15초. 50초. 이게 있어. 굳이 여기다 정리 안 하고 마지막에 한 번에 구조도에다가 몰빵을 해도 돼요. 그런데 저는 좀 시간이 없다, 빡빡하다를 전제하고 실전에서 가급적 구조도를 안 그린 방향으로 설명하려고 한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해. 연습 때는 무조건 하라니까. 나 해놓고 시간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라. 애당초 안 하는 건 차원이 다르지. 뭔 얘기인지 알아? 뭔 얘기인지 알죠? 그냥 죄송한데 5초 만에 그냥 끝났어요. 한계가 있대요. 자, 범위잖아. 범위. 어떤 범위? 얘는 추상이 아니라, 추상은 안 돼. 구체, 대상, 물리만 다뤄요. 예를 들면 이런 추상적인 건 다룬다, 못 다룬다, 못 다룬다. 끝. 한계 끝. 얼마나 깔끔해. 5초 만에 끝났어요. 그냥. 왜? 결론 단락인데 내용이 그냥 없어. 그럼 여러분 봐요. 얼마나 걸렸냐? 2분 10초에 2분 15초. 뭐 애들 어깨 그냥 2분 30초로 할게요. 끝. 구조도 그리고 싶으면 그려도 돼요. 근데 여러분한테 그리라고 한 이유는 그려야만 여러분이 그려야 될 때 그릴 줄 안다는 거야. 계속 깔볼게요. 자,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40초 걸린 거 보이죠? 그리고 얘가 반응이 조금 있어. 딜레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 문제풀이보다 조금 느릴 거예요. 존나 빠른데 알았다고. 감안하고 보라고. 자, 제가 왜 왔다 갔다 했냐면, 일단 왔다 갔다 하게 생겼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한 단락을 읽으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한 줄 한 줄 정확히 이해한다고 구조가 잡히는 게 아니야. 오히려 뼈대를 구조를 잡아놓고 그 구조를 기반으로, 뼈대를 기반으로 그 틀에다가 내용을 채워 넣었을 때 이해가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뭐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근데 보니까 주제는 제2이론이에요. 제2이론에는 두 가지의 새끼들이 있어요. 천견설이라는 놈인데, 이 뭐냐, 군주가 헛짓거리를 하늘이 재앙 내려서 조질과 청견설, 하늘이 보고 있다, 청견. 어휘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천견이 진짜 그 청견인지 모르겠으나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해할 것도 없어. 인간과 하늘이 감응한다. 그냥 동어반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의에다 밑줄 치지 않는 이유는 동어반복이니까.
아니,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지정하는 건데 그걸 열심히 밑줄 치고 있으면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정보를 놓쳐버리지 오히려. 그러면서 아까 했던 얘기 반복이야. 헛짓거리 하면 어떻게 돼? 감흥을 하면 어떻게 돼? 경고를 내린대. 헛짓거리 하면 경고를 내린다. 청견설. 감흥해서 경고를 내린다. 천인감흥설. 맞죠? 이때 제2에 대한 의미인데 두 가지라는 거예요. 제2는 첫 번째, 좀 옆에다 쓸 건데, 왕권 신수설. 아, 이거 중학교 사회 시간에 배웠다니까. 선생님, 저 중학교 1년 안 다녔는데. 알겠고요. 하지만 수능은 여러분의 그런 상황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왜 배려해? 시험인데. 아, 그럼 땡큐 하면서 변별되면 되는 거야. 네가 변별되는 이유인 거야, 그냥 그게. 왕권 신수설. 두 번째, 군주 실정에 대한 경고. 잠깐만, 견제인 거죠 이거는. 그럼 뭐겠어요 이거는? 절대 왕권 견제. 되게 밸런스가 잡혀 있네요. 왕권 실수설, 절대 왕권도 근거도 되지만 절대 왕권을 견제하는 그런 역할도 한 거네요. 그래서 뭐라고 잡아요? 양면적 성격이라고 잡잖아요. 자, 역시 한 45초 정도 걸렸고요. 원래 이것보다 더 빨라요. 근데 지우고 또 쓰기 너무 지금 귀찮아가지고 죄송해요. 다음 달러부터는 지우고 다시 쓸게요. 자, 뭐냐면 이거야. 제1론인데 제1론의 장점을 다시 한번 세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구조를 너무 잡아버리면은 할 게 많아지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만 체크를 할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장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한 거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지금 상수를 한 거거든? 하지만이나 나오는 게 보니까 뭐냐면 이 장점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왜 없어졌냐? 이것 때문인 거야, 이것 때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1대1 대응시켜서 하는 개별적 대응 방식이 왜 억지가 심하다? 봐봐. 평가가 있으면 평가는 주장이기 때문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근거가 보이질 않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내용은 완결이 안 돼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리가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습관적으로 잡혀 있어야 되는 부분이야. 웜업이 돼 있으면. 어디 집중해야 돼? 처리에 집중해야죠. 처리하시는 부분에 집중해야죠. 예언화가 됐대요. 예언화가 뭔데? 원래 군주의 실정이 재앙을 갖고 왔는데 거꾸로 재앙이 인간사의 징조다? 저 무슨 얘기야? 제2의 결과가 인간사다라고 인과가 뒤집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예전과 달라진 점은 인과가 뒤집혔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절대안건만 된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해결했죠. 어떻게? 자, 30초 만에 끝났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면 절대안건을 다시 반박하면서 비판의 해결이 되겠죠. 그런데 왜 제1론이 남아있었을까인 거죠. 주의의 견해죠. 일단 주의는 첫 번째, 과학을 도입한 거예요. 옛날에는 재앙이었던 1월식이 과학으로 보이는 거죠. 얘는 봐봐, 이거 어디서 나온 관점이야? 일고 우주론이죠.
물론 서양의 역할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지만 유지가 되고 있네? 잠깐만. 아예 진화가 아니네? 그럼 글의 전개 방식은 뭐예요? 변증법이고 절충적이죠. 왜 변증법이 되고 절충이 됐어요? 장점은 있었거든. 절대안건 견제라는. 이해됐어요? 그래서 뭐야? 과학 플러스 절대안건 견제라는 측면에서 유지한 거죠. 됐어? 그럼 여기도 한 30초 지금 걸렸단 말이야. 그럼 토탈 30초, 45초, 45초. 2분 딱 걸렸네요. 그러면 2분 30초, 2분. 딱 4분 30초 끝. 시간 더 써서 구조도 잡아도 돼요. 그러니까 시간 여러분이 내보라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구조도는 내용의 이해도를 확 높여주는 건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없다면 구조 중심으로 털어놓고 구조도에서 승부를 봐도 좋고, 또는 자신 있고 싶다면 확실하게 한 번에 잡아주는 게 좋고, 그러려면 평소에 둘 다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확실하게 주제구조 뚫고 구조도를 확실하게 잡고 문제까지 확실하게 보는 그 사고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낮춰가지고 선택이 가능한 거지. 아니, 맞잖아. 올 1등, 야, 평균 100분이 100을 찍어야 서울대도 갈 수 있고 연대도 갈 수 있고 고대도 골라가는 거지. 아니, 점수도 안 나오는데 뭘 자꾸 선택하려고 그래. 올려놓으라고 일단 점수를. 자, 봅시다. 지금 45초 정도가 걸렸는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수학 1페이지 푸는 거랑 비슷해요. 또는 수학 문제를 풀어나갈 때 거침없이 푸는 거랑 비슷해요. 왜? 유형이 정해져 있잖아. 주제, 구조를 묻는 문제잖아요. 전체. 근데 여기서 주저 해버리는 순간 터지는 거야. 자, 그럼 봐. 왜 지문으로 안 가고 바로 풀리냐? 지문 내용이 없잖아, 그냥. 다 구조예요. 자, 그럼 어떤 구조냐? 보시면 알겠지만, 봐봐. 인과가 글의 주제고, 배경, 특정 이론은 누구 얘기하는 거야? 쌤만의 가정 이론이죠. 배경이 뭐야? 그래, 서구였고 근대였잖아. 뭐가 들어왔어? 과학 경험이 들어왔잖아. 구조 잡고, 구조 잡으니까 내용 매칭이 딱 되잖아요. 왜? 구조라는 건 하나의 틀이라 그랬으니까 틀에 느낌하면 되니까. 실전에서 제가 녹색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구조 잡았는데 구조가 얼추 맞아 보여. 넘어간 거야. 답이 안 나오면 좀 더 특정 지으면 되니까. 두 번째는 뭐냐? 자, 나의 니은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특정 이론 뭐예요 지금? 제 이론 주제잖아. 맞죠? 배경 사상이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뭐 여러 가지 사상들이 나왔잖아요. 중심 내용도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솔직히 얘가 한 뭐 90%, 얘는 한 70% 정도 정답 가능성이, 그러니까 올바른 답이라는 가능성이 있고. 3번 선지 인과 뭐야 이건? 세면의 과정 이론이죠. 특정 이론이니까.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사례도 있죠. 구조적으로. 한계도 있죠. 전망이 있었나? 그래서 저는 얘가 제일 의심이 가서 얘를 발췌독할 거고요. 하나 더. 주제 구조를 잡는 발췌독이 뭐라고? 세부 내용이 아니야. 주제 구조 다시 잡는 발췌독. 이거 주제 구조잖아. 세부 내용이 확인이 안 돼서 틀린 게 아니라 지금 주제 구조가 안 잡혀서 내가 발췌독으로 들어가는 거는 주제 구조를 잡아야지. 그럼 당연히 어디 있겠어요? 결론 단락에 있죠. 시간 재볼게요. 끝. 왠 줄 알아요? 주제 구조로 들어가니까 쓸데없는 선지들 볼 필요도 없고 결론 단락 바로 옆에 봤더니 야, 한계랑 전망 있어? 한계만 있네? 전망 없네? 아, 3번이구나. 끝이. 이렇게 발췌독도 줄어. 근데 여러분 발췌독하면 최소 40초 이상 왜 걸리냐? 세부 내용을 털고 있으니까 발췌독 걸리는 거야.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야.
주제 구조를 털어버려야 돼요. 자, 4번 선지도 역시 마찬가지인 건데 인과에 연관된 특정 이론, 제1론이잖아. 그게 주제잖아. 맞죠? 변형됐어? 왜? 시대 때문에. 구조잖아. 끝. 역시 마찬가지로 비교해 보도록 하였음. 잠깐만. 이게 제가 좀 헷갈렸던 부분이에요. 왜? 이 내용이 없잖아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애들이 아마 이 5번 선지에서 되게 헷갈렸었을 게 왜 그러냐면 비교했어? 없잖아. 없잖아. 지문에 비교하는 게 어딨어 지금. 없죠.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없는데? 이러면서 5번이라는 거야. 미치는 거지 이제. 교과서 한 번도 안 본 거지. 교과서 학습활동이 수능 문제라니까. 교과서 학습활동이 이걸 시키잖아. 너희가 교과서 학습활동지를 적었을 때 미음이 이 내용 들어가면 틀리니? 맞잖아. 디귿이 이 내용 들어가면 틀리니? 틀리지. 왜? 전망이 없잖아. 그럼 또 뭐라 그래? 전망은 내용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습활동은 뭐냐. 아하, 잘 보시면 알겠지만 지문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정확하진 않지만 이걸 사실적 사고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사실적 사고예요. 근데 뭐 해야 돼 이제? 통합적으로 뭐를 해봐야 돼. 두 글을 통합적으로 이해해봐야 돼. 네가 할 학습 활동이라고. 너 이 학습 활동 하시면 되나요? 되잖아.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 갖고 할 수 있는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어떻게 보는가? 선지 OX 판단 근거는 지문 내용 이래버리니 진짜 30년 전, 20년 전에 그렇게 푼 거라고. 진짜. 알겠어요? 그럼 애들 5번 찍고 이제 헤매는 거예요. 뭐 정답이 2개요 이러고 있어. 뭔 정답이 2개야 진짜. 적분하고 있잖아. 미분 문제를. 이해됐어요? 50초만에 끝났고 계속 봅니다. 자, 25초 만에 답이 나왔는데 발췌독은 할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면 딱 찍고 넘어가 이렇게. 이것도 좀 설명을 좀 봐봐. 지금 과정 이론에 대한 건데요. 이게 과정 이론의 정의 아닙니까? 주제 아닙니까? 당연히 주제니까 다뤄줘야죠. 두 번째, 이 내용이 있진 않아. 하지만 이거거든요. 사실은 의도는 주제의 범위는 뭐니? 과학이요. 물리요. 그러면 이런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다룰 수가 있지만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다룰 수가 없지. 네, 없지. 이렇게 설계한 거야. 3번 선지. 있었나? 나는 여기까지는 얘가 제일 용의자예요. 하지만 4번 오니까 명확한 게 아니 제1론이 주제가 2개였잖아. 뭐랑 뭐가 있었어 제1론에. T1 뭐 하늘이 본다. 천견설하고 두 번째는 감흥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반응하지 않아? 감흥인데? 새끼 이거 범인인데? 라고 하면서 좁히고 발췌독을 전 들어가죠. 이제 뭘 발췌독? 세부내용이 아니라 주제구조 발췌독이야. 끝나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 안 끝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지문 정보 처리에는 확신이 없으니까 머리가 꼬이는 거야. 잠깐만 보자. 음양의 길을 통해 하늘과 인간이 감흥한다. 또 왔다 갔다. 음양의 뭐라고? 음양의 길을 통해 감흥한다. 음양의 변화에 다시 음양의 변화, 음양의 인간과 감흥. 잠깐만. 이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간도 없고 틀리는 거지. 내용 일치가 아니라고 이것도. 자, 무슨 얘기냐? 봐봐요. 지금 지문이 중요해. 지문이. 뭐라고 했는지 봐봐. 지문 좀 제발 좀 봐봐.
자, 음양의 기가 있죠. 하늘과 인간이 감응하죠. 어떻게? 하늘과 인간이 서로 감응. 여기다가 잠깐 힌트 좀 드리면 하늘은 뭐야? 이예요. 인간은 기라고. 이기론이야 사실은. 동양사상. 근데 이걸 몰라도 상관은 없어. 근데 여기까지 오면 참 편해져. 그러니까 하향식이 힘이야 이게. 근데 모른다고 치자. 음양의 기를 통해 감응해. 그럼 음양의 기를 통해 누가 반응? 하늘과 인간이 반응하잖아. 근데 않는다며. 끝났지. 음양의 기를 통해 서로 감응. 음양의 기를 통해 하늘은 가능을 안 해? 틀렸지. 그러니까 내용일치로 오면 뭐를 꼬아놨으니까 이게 안 보이지만 꼬미 부분이 어디야? 구조잖아. 그 구조를 찾으면 보인다니까. 뭘 자꾸 내용일치를 하니까 시간만 흐르는 거예요. 구조 잡아봐 5초면 될 일을 내용일치 가잖아요. 50초를 해도 안 보여. 이해됐어? 30초 컷이에요. 진짜로. 제발 좀. 구조 잡으라고 제발 좀. 좀 이상한 소리 좀 듣고 다니면서 제발 좀. 야, 노래를 봐봐.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가수가 누구야? 요즘 BTS 건들면 안 돼. BTS 말고 그러면 BTS 건들면 안 되지 말이야. 알겠어. 이제 BTS라고 해 그러면. 자, BTS가 노래를 제일 잘하니? 그래서 제일 유명하니? 아니잖아. 그렇죠. BTS는 노래를 제일 잘하지만 이제 BTS는 노래를 제일 잘하잖아. 똑같은 거야, 얘들아. 유명하다고 맞는 게 아니라니까. 제발. 이거야, 그냥. 이거라고. 이거 보고 모르면 그냥 뭐 방법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자, 이제 A 내용이야. 이미 A 내용 우리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시간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잘 들으세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고 여러분은 여기서 왜 억울하 끌린데 정확히 설명할게. 잘 봐. 자꾸 선지로 눈이 가면 안 돼요. 선생님, 선지를 OX를 해야 답이 나오죠. 아니, 그러면 너 수학 문제 풀 때 선지 보고 푸니? 미친놈인가? 똑같은 거야, 얘도. 아니, 누가 수학 문제 풀면서 선지 갖고 답을래요? 그런 애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아니야. 잘 봐. A 내용을 그대로 제가 써볼게요. 지금 과정 1은 정확하게 인과예요. 그럼 인과려면 이유가 있어야지. 이유 첫 번째는 뭐냐? 1. 어떤 단계가 있어? 교차했고요. 2. 뭐 있어요? 표지가 도입됐고요. 3. 끝까지 전달됐단 말이에요. 확인이 돼요. 그래서. 맞니? 그런데 봐봐. 과정 3은요. 인과가 아니에요. 왜요? 얘는 첫 번째 지문에만 근거해 볼게요. 교차도 됐고 표지도 됐고 전달만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존나 함정이었던 걸로 볼 수도 있고 의도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선지 설계를 내가 설명해 볼게. 제발 좀. 여러분 제가 설계 보라고요. 설계. 그럼 봐봐. 이 설계는 지금 바나나는요 과정 1이에요. 그림자는 과정 3이에요. 그럼 과정의 정의는 대상의 시공간적 궤적이 과정의 정의예요. 같은 과정이 아니니까 당연히 다른 과정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1번 선지가 맞다가 아니라고. 제발 좀. 1번 선지가 맞다가 아니라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A의 주제와 구조를 빡세게 세팅을 딱 하는 거야. 봐.
A의 주제구조 맨 처음에 뭐에 대한 정의예요? 과정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을 하잖아. 그리고 교차해서 표지가 있고 전달해야 되잖아요. 이게 핵심이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뭘 묻겠어. 너희 과정에 대한 정의 이해했니? 얘들아 1단계 사고 과정이야. 과정 정의 이해했니? 네. 2단계는 뭐 할 거야 이제? 좋아. 과정의 요소 이해했니? 됐어요. 요소는 다시 한번 얘기해줘. 뭐라고? 1번 교차해야죠. 2번 속성이 도입돼야죠.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얘기는 여기선 문맥적으로 도입이라는 단어인 거야. 정확하게 무슨 도입? 표지 도입. 그러면 2단계로 자 1단계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너 이 과정의 정의 알겠니? 요소 알겠니? 네네 선생님 끝. 3번은 야 좋아. 그러면은 너희는 그런 원리를 적용해보자. 우리 3단계예요. 우리 잼민이 여러분 3단계에서는 1, 2번에 나와 있는 과정의 정의와 요소로서 적용을 해보죠. 당연히 과정 3은 인과가 아니죠. 네 선생님. 끝났다니까. 끝났어. 좋아요. 그러면 왜 과정 3은 인과가 아닐까요? 4단계. 왜 아니냐면 자, 첫 번째. 과정인 건 맞지만 인과가 아닌 이유는 셋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인과가 아닌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나 과정 3이 그랬던 거지. 얘가 과정이 아닌 이유는요. 셋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인과가 아닌 거라니까. 이해됐어? 근데 봐. 4번처럼 얘기해버리면요. 과정일 가능성이 생겨요. 인과일 가능성이 생겨요, 얘는. 맞죠? 그런데 너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 선생님. 배워냈고요. 교차되고 도입된 거 아니에요? 이래버린다니까. 물론 이걸 좀 쉽게 푸는 방법은 이거예요. 야, 바나나를 베어냄으로써 변화된 그림자 모양은 바나나는 뭐야? 과정 1이지. 그림자 모양 과정 3이지. 그러면 과정 1과 2지 3과 2가 아니잖아. 이해됐어? 맞잖아. 바나나를 베어맨 건 과정 1이지. 과정 3이 아니라니까. 그림자 과정 3이 아니라고. 즉 뒤섞어 놓은 거라고 얘는. 그러면 이렇게 풀리든 내가 지금 주제 구조로 설명한 걸로 풀리든 내용 이유와 구조까지 빡세게 잡은 애들은 그냥 보이는 거예요. 한 글자, 심지어 한 숫자 하나 틀린 것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발췌도 그래봐. 그냥 눈이 가려지지. 그냥 운빨이 그때는. 내가 봤는데 이거네? 이러면 되는 거고 모르겠네? 틀리는 거야. 발췌도 해봐요. 존나 어려울 걸 아마. 눈으로 푸는 게 여러분 제일 어려워요. 눈을 풀면 되는데요. 80분 안에 해봐. 눈으로 다 풀어 80분 안에. 말이 되는 얘기를 합시다 제발. 과정3과 과정4의 교차로 도입된 표지는 과정 3으로도 4로도 전달되지 않는다. 그래. 그러니까 얘가 인과가 아니잖아. 얘도 그러니까 뭐로 해석해야 된다고? 얘가 인과가 아닌 이유예요. 교차 표지 도입 하지만은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과가 아니에요. 남는 건 4번밖에 없지. 이해됐어? 어떤 느낌인지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그랬더니 시간 길어봐야 40초 안에 끝이야. 그러니까 주제 구조도가 먼저 명확히 빡세게 잡혀야지. 이걸 자꾸 문제로 와서도 인식을 했으면 그때라도 주제 구조, 후처리 구조도를 잡아야지. 문제로 와서 자꾸 문제로 와서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 끝난 거야 그러면. 심지어 내용일치 발췌도로 간다. 그럼 끝난 거야 그래. 선생님 전 그렇게 해서 맞췄는데요. 100문제 중에 한 10문제 맞췄겠지.
정답률 10%. 자, 기억니은. 여기도 시간 잴게요. 잠깐만요. 기억니은. 예언화 경영과 전반적 대명사. 봐봐. 25초반에 풀리는 이유는 구조를 잡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잖아. 제일 중요한 건 인과가 뒤집힌 거라니까. 맞죠? 맞잖아. 그러니까 인과가 뒤집혔다. 2번 끝이지. 보이죠? 구조 잡아야 보이는 거야. 이렇게 내용 일치는 끝도 없어. 그리고 말을 다 선지에서 바꿔 써버리기 때문에 놓칠 수밖에 없어요. 100% 놓친다는 게 아니라 로또 출력률이 매우 커진다. 8번 갈게요. 봅시다. 8번. 근데 푸는 거 봐야 되더라. 8번 하고 가. 8번 한 거 따고 봤던 거. 자, 지금 구조 분석하는 데만 지금 바쁘게 했는데도 50초 걸렸거든요. 학생들이 착각을 선생님 보기 안 보셨는데 보기 봐. 근데 왜 수업 시간에 보기를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갈 때가 많냐면 보고 났는데 의미가 없잖아. 그럼 내가 읽어주면서 야 읽어주고 의미가 없어 그래봐 애들 머릿속에 박힌다니까. 수업만 루즈해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도 보기 다 봐. 털고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하면 설명을 해주는 거야 수업 시간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인과가 관찰될 수 없다는 일단락의 문제 상황을 던지고요. 대안은 뭐야? 관찰 가능한 거, 말할 수 있는 거. 봐, 처리 불가능한 정보 처리하지 마. 처리 가능한 정보에 집중해라. 이게 일단락의 딱 주제도의 구조잖아요, 지금. 가해. 자, 2번 선지, 나번 선지는요. 그래, 물리적 성질을 주고받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한대? 1. 교차 2. 표지 전달 3 전달. 즉 인과에 대한 정의와 요소 다 들어와 있잖아요. 다는요. 덕이 있으면 제의가 없고 반대로 난세 때 병고가 생겼다라는 거는 그걸 근거로 천인 감응설을 주장하는 나의 전형적인 주제 구조고 얘는 박스 3이죠. 왜? 홍수가 발생했어. 실정 때문이야? 또는 산악지와 이기 때문에 뭐야 이거? 야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럼 누구 입장이야 이거는? 3단락의 절충적 입장이죠. 뭐로 본 거야? 자연현상으로 본 거죠 그냥. 과학으로 본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자 여기 좀 시간 오래 걸린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제 들리다시피 밖에 존나 시끄러운 거야. 그럼 나도 모르게 나도 어그로 끌려요. 맨날 훅 가. 어떻게 그러면 지금도 계속 시끄럽지만 주제구 잡는 거야 그냥. 빡세게 주제구를 존나 잡는 거예요. 설계를 보고 어떻게 잡는 거냐 아까 설명했지만 봐봐.
일단락이 휴미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가에. 그 가 같은 경우도 일단락의 문제제기가 저는 있다고 본 거죠. 근데 일단락의 역할은 뭐였냐면 구조적으로 주제 도입이었단 말이야. 내용 진짜 그대로 다 들어와 있는 거 보이죠.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과관계를 주제를 물리적 상호작용을 국한한다. 범위를 다루는데 과학적 범위로 다뤘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건지 모르겠어 나는. 그냥 이번 선지가 되게 의문표가 붙었고요. 3번. 자, 치세한 안세를 제2의 출현 여부로 설명하는 다에 대해 봐봐. 지금 제2에 따라서 치세한 안세가 출현했나? 이게 지금 다의 견해인가부터 좀 헷갈렸고요. 그 다음에 동중서랑 주의? 근데 동중서 후에는 예언화 경향이었잖아. 기억했잖아. 주의는 니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입장 아니었어요? 뭔가 구조가 다 뒤집혀 있네. 일단 얘가 저는 제일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오케이.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지금 설명하면서 좀 명확히 잡혔고, 아까는 물음표 정도만 찍혔고 하도 시끄럽고 안 잡혔어 머리가. 실전에서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야. 옆에 갑자기 발을 존나 떨어 막 코 풀어 막 그럴 수 있다니까. 4번 선지. 덕이 물리적 세계 바깥이다. 자, 이거는 봐봐. 덕이라는 건 추상적이죠. 물리적 세계 구체적이죠. 당연히 그러면 범주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의 3단락의 한계였잖아. 한계였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되게 거의 한 95% 확률로 저는 맞다고 봤고요. 마지막 5번 선지. 자, 전달이 안 된다면 결국 얘는 인과가 아닌 거죠. 그래서 가와 나를 엮어가지고 만든 괜찮은 선지라고 보이면서 두 개만 좁히고 발자국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2번 선지, 3번 선지가 제일 이상했고 저는 2번 선지, 3번 선지를 다시 들어가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보기 분석 50초, 선지 터는 거 60초, 맞죠? 그러면 다시 봐봐. 그 내가 하는 얘기가 그거야. 딱 봐도 아닌 것 같으면 갖다 버리라고. 이거 최소 3분 걸리잖아. 그러느니 시간이 부족한데 문학 한 작품이다. 그러느니 시간이 부족한데 선택 세 문제가 훨씬 더 배점이 높다니까. 시간이란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줄 알아야죠.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미 멘탈 한번 터지면서 흐름 한번 끊겼는데 다시 한번 볼게. 인과 물리적 상호작용 곡한. 인과 물리적 상호작용. 잠깐만. 이거구나. 지문으로 심지어 안 갔죠. 왜? 지문 가는 순간 처리할 정보 많아지면서 오히려 어그러져. 자, 제가 왜 다시 한번 이번 선지를 명확했냐면 주제 구조를 잡기 위해서예요. 보세요. 인과관계라는 건 주제죠. 그러면 나의 견해는 뭐라고 했나? 범위를 물리적 상호작용, 즉 가 지문처럼 주제를 국한했단 말이에요. 그랬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인과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물리적이라고 범위를 제한했고 이건 가지문 그대로 내려가 있어. 잠깐만. 근데 대상 간의 감흥이라는 게 지금 이게 이 대상이 그 대상인가? 아니잖아. 왜냐면 동중서의 제1호라는 건요. 1번 천견 하늘이 봐 이 새끼들아. 2번 뭐라고? 천인 감흥이야. 근데 하늘이라는 게 뭐 관측이 돼요? 아니잖아. 신인데? 그 뭐야?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과 감흥을 하는 거고 동시에 아까도 우리가 구조 잡았던 거 뭐야? 음양의 조화 뭐 이런 거잖아. 이해됐어요? 잠깐만 이게 구체였나 얘네가? 아닌데? 이번에 저는 2초 만에 다시 불러줬어요. 그래도 불안해서 마지막 발치도 한번 때려볼게요. 그러네. 근데 봐봐. 내용을 이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구조 처리를 안 해놨거나 평가원 마인드셋이 없는 애들은 불안하니까 내용 일지를 계속 가져가면서 결국 100% 확신에 의한 정답 선택이 아니라
적당히 손절치고 가는 거예요. 시간 때문에 떠밀려가지고. 왜냐면 봐봐. 하늘과 인간이 내가 여기도 써놨지만 이기라는 개념 구체사물이 아니거든요. 물리법칙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걸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일치고 푸니 그거를 안 나오는데 어떻게 풀겠어? 하향식이나 구조처리지. 즉 얘는 지금 과학 얘기인데 하늘과 인간은 뭐야? 종교 얘기잖아요. 얘는 지금 근대 철학인데 여기는 중세 철학이잖아 지금. 추상적이지. 당연히 이건 끝이죠. 더 불안해? 좋아 3번 보자 그러면. 공통전제로 제1호는 있으니까. 맞죠? 제1호로 동중서, 주희, 다도 모두 다 제1호이라는 공통전제는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통전제인 제1호의 바탕으로 보면 그래? 재앙과 인간의 실정 관련될 수 있지. 그렇죠? 근데 그런 주제구조 못 잡은 애들이 이제 또 주의 동중서 그 다음에 다의 상황을 또 바뀌. 자 구조 잡아. 그런 관계가 또 잡히겠지. 자 그럼 토탈 시간 얼마나 걸렸냐? 2분 30초 2분 45초. 그냥 시간 편하게 2분 30초 2분 그 다음에 50초 정도 걸렸고 25초 걸렸고 계산하기 편하게 45초 걸렸고 다시 25초 걸렸고 여기서 약 한 2분 한 25초 정도로 할게요.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봐야 그러니까 뭐 한 5분에 6분, 7분, 8분, 9분, 10분 정도 터는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서 구조도를 그리면 보통 한 3분, 4분 정도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구조도를 그리려면 지문을 좀 덜 털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지문 100% 빡세게 털고 구조 빡세게 털고 문제 어떻게 풀리는지 사고를 잡는 그 시간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 가늠이 될 거 아니야. 거기서 선택이나 거기서 줄일 거 줄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여기도 이렇게 쓰고 설명하면서 가니까 시간이 존나 오버가 된 거야 사실은. 그냥 설명 없이 풀이용으로 써버리고 필기에다 써버렸으면 사실은 구조도까지 그려도 10분, 12분 안에 털었을 거.